비공식 방문. 네, 비공식.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밀수라고 안 해요. 문명하게 비공식 방문을 한다. 김정일이 가지 못하는 중국을 우리는 매일 저녁 가니까 자부심에 넘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새로운 북한에서 새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내부 문서입니다. 네, 7월 23일자로 들어온 건데요. 내부 문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리석은 반공화국 심리 모략 책동. 이거 들어도 좀 막 무시무시합니다. 네, 자 여기 제가 한번 간단히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강연제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제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핵무기 정치공학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은 오직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 명백하며 그럴 경우 둘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 야, 이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보다 조금 발언 수위나 또는 핵무기,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러한 빈도를 굉장히 높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연 제강을 제공한 소식통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북한 당국이 핵무기 정치공학을 통해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 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핵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신경을 쓰냐. 핵무기가 필요하고 또 남조선에 핵무기가 들어오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신경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김정은 아닐까요? 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한번 모시고 이러한 북한의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 리얼하게 한번 풀어볼 건데요. 김유아 씨 오셨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론 김유아입니다. 우리 이소연 TV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부터 해줍니까? 네, 사실 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핵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말 있죠.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네, 그래서 하도 듣는 말이라서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핵보다도 코 밑에 구멍이 바쁘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북한에서 살 때 보면요. 새벽 1시에 깨놨어요. 네, 먹고 살려고. 네,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내가 가져가야 할 돈을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누구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국경연선을 끼고 살고 있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 이때 되면은 바로 중국으로 비공식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기대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비공식 방문을 한 우리 김유아 씨. 한국에 오신 지는 지금 몇 년도에 오셨던가요? 저 6년 차 됐습니다. 네, 그러면 2017년에 오셨고, 네. 자, 북한에서 중국을 우리 유아 씨가 비공식 방문할 정도면 국경지대다. 그렇죠. 고향은? 네, 그렇죠. 고향은 삼지연입니다. 삼지연. 네, 고향은 삼지연에서 좀 농촌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삼지연 하게 되면 네. 우리 유아 씨가 네. 제가 자꾸 강사님 하는데 사실은 저랑 함께 저희 소속으로 국방부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님이십니다. 예. 자, 우리 삼지연 하게 되면 강사님 입장에서 농촌일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머나 우리 장군님이 고향입니다. 네, 고향이고요. 네, 또 혁명의 우원대한 뜻을 꾸려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혁명의 성지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습니다. 저는 백두산을요 한 6월 말부터 7월 한 달 동안은 한 40일에서 50일 동안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백두산의 천년 기념물, 자연 이런 약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변 사람들이 한 10명씩
띠를 지어서 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약초도 캐고 열매도 뜯고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올랐지 뭐 우리처럼 뿜뿜해서 그 올라갔던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약초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야,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 오빠가 백두산 네.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6월 달에 갔는데 맨 위에 네. 눈이 안 있습니다. 녹아 있더라. 네. 어마 진짜? 이러면서 제가 사실은 못 가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유아 씨는 먹고 살려고 네. 밀수하기 위해서 약초를 캐기 위해서 다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갔다. 네. 자, 우리 산지연에서 나는 약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약초 있습니까? 삼지연에서는 황기 진짜 많아요. 황기가 산에 가면 황기 밭이거든요. 이야, 네, 황기 뿌리가 얼만큼 되는 줄 아십니까? 깊은 건 1m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뽑아서 중국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이 규정하는 규칙에 맞게끔 말리워서 진짜 우리나라의 코다리처럼 일직선을 쫙 말려서 배낭에 각지고 딱 매서 중국으로 아주 씩씩하게 갑니다. 그때 비공식 방문. 네, 비공식.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밀수라고 안 해요. 문명하게 비공식 방문을 한다. 김정일이 가지 못하는 중국을 우리는 매일 저녁 가니까 자부심에 넘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중국으로 진짜 미안하겠죠. 네, 그죠? 진짜 많이 다녔고요. 또 그 다음에 한 것이 개구리도 하고 너루도 하고 산토끼도 하고 일단은 정해진 품목이라는 게 없어요. 중국에서 요거 하는 족족 피나무 껍데기도 했고요. 피나무 꽃도 했고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사실 저는 밀수를 못 해봤어요. 네. 우리 유아동무가 밀수를 한창 할 때 네. 저는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답니다. 예. 애국자였습니다. 예,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 유아 씨 말을 지금 듣다 보니까 황기라는 약초가 우리 백숙해랑 먹을 때 들어가는 그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황기는 그 가면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 요 정도 되는 황기인데 중국 그 사람들한테는 큰 길이가 네. 그 1m 정도는 네, 그러면 긴 거는 그 정도 되고 오래 자랐다 이거죠. 그렇죠. 야, 거기다가 삼지연에서 나니까 더 하죠. 얼마나 약 효능이 좋겠어요. 뭐 이거는 뭐 아니 1m 자랐다 몇 년 자랐을 거고요. 그렇죠. 사계절 거기에서 온갖 이런 뭐 그 영양 성분과 다 흡수해서. 해서 한 건데 저는 아까 피나무가 궁금합니다. 피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피나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는데 피나무에 꽃이 피거든요. 6월인가 그때 꽃이 피면 피나무 꽃을 중국 사람들이 한때 딱 1년 정도만 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걸 어디에 쓴답니까? 중국 사람들이? 약초래요, 그것도. 그것도?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피나무 한 대를 베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도벌을 하는 거죠, 북한에서. 꽃이 피는데 나무가 두껍나요? 두꺼워요. 이게 얇은 나무가 아니고 한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직경이 네. 한 20은 되겠네요. 네, 그 정도는 되죠. 20에서 25 정도 되죠. 산에 가서 낮에 도벌을 하면 또 산림단속원이 와서 단속을 하면 잡혀가니까. 저는 도보하는 줄 알았더니 도벌, 도벌을 하셨군요. 도벌, 네. 예건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이 피나무를 도벌하는 사람을 정치적 범죄로 걸었어요. 북한에서는 범죄자들 하면 경제적 범죄자하고 정치적 범죄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무기 때문에 경제적 범죄자가 돼야 되는데 나무를 자른 것이 정치적 범죄자가 된 거네요. 네네. 나무를 자르니까 그냥 꽃만 따면 괜찮은데 그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 나무가 그만큼 크려면 또 몇십 년이 걸리니까 삼지연에서 자랐잖아요. 네, 정치적 성지. 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거는데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북한 사람들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나 아까 그랬잖아요. 살아야지. 네. 코 밑에 구멍에 얘를 베야 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꽃을 따서 북한에서 말리면 또 안 되거든요. 우리 집 앞에다 꽃을 말리면 도벌한다고요? 바로 네 잡아가니까 그 꽃을 바로 따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가면은 중국은 우리 살던 때보다 잘 사니까 도둑놈이 없어요. 중국 가면은 도로가 다 아스팔트거든요. 전세를 냅니다, 저희가.
백두산도로라서 길 옆에 주민들이었거든요. 마을 부락이 없어서 그 도로 옆에 피나무 꽃을 쫙 말리는 거예요. 하루만 햇볕이 쨍쨍하면 내가 오늘 밤에 꽃을 따서 다음날 낮에 말려서 새벽에 바로 밀수합니까? 네, 합니까? 바로 팔아먹는 거죠. 꽃이라는 게 굉장히 얇잖아요. 그때 진짜 돈벌이가 쏠쏠하고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일단 피나무 꽃을 땄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네, 배짱이 이건 두둑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그렇죠. 왜냐하면 도벌해서 정치적 범죄자 되는데 먹고 살려고 도벌했어요. 네. 꽃을 따가지고 옆에 인민들이 보면 가서 신고하니까. 그렇죠. 비공식 방문으로 중국에 가서 중국 도로에다 말렸다. 네. 야 이거 배짱이 군대 가셨어야 됩니다. 그 배짱이면.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몇 살 때부터 밀수를 했냐면요. 학교 졸업해서 바로 했거든요. 17살. 네, 17살부터 했는데, 처음에 그 어른들을, 애들끼리 못 가잖아요. 그땐 애니까 어떠한 어른의 뒷공무니를 따라서 갔는데 중국을 못 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국경이라는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못 넘고, 그 국경 바로 옆에 개인 집들이 있거든요. 그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왔어요. 나는 못 간다. 나라를 배신하지 못한다. 그럼. 하던 것이 속담에 우리는 그런 뭐. 게 있잖아요. 어. 바늘도둑이 서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무서웠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알고 맛을 들였고. 움직이면 쌀밥을 먹을 수 있네? 이런 자신감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었어요. 아니. 저는 지금 이게 듣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가 두만강 압록강 살짝만 탈북만 해도 국가반역죄, 비법월경죄, 그렇죠. 뭐 제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뭐 정치적 범죄의 정치적 범죄예요. 네. 그러면 도벌하면서 정치적 범죄, 또 한 번 강 건너면서 또 정치적 범죄. 갔는데 아니 돈 맛은 쏠쏠하더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해야죠. 없죠. 네. 왜냐면 밥 안 주잖아요. 안 줘요. 쌀 안 주잖아요. 안 주죠. 네. 그렇다고 뭐 또 회사를 땡땡이 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다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는 거죠. 회사에 이름을 등록하지 않으면 바로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노동 단련대 저도 한 3개월 이름이 들어갔는데 고동무를 했습니다. 이야, 고동무 여러분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동. 코저 그냥. 예. 네, 뇌물이죠. 고인다고 해서 고동무라고 북한에서는 하는데요. 고동무를 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에 가면은 나는 항상 배고프면 시달리겠구나 해서 회사 사장하고 또 윈윈했죠. 6개월만 시간 주십시오 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수입금을 내는 거죠. 내가 벌어들인 수입금.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 밀수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등짐을 하던 것이 정당에는 막 차를 들락날락 했거든요. 중국으로. 이 여자 스케일 벌써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공장에서. 공장이 아니죠. 이제는 삼지연 군에서. 네, 뭐 어머. 비사이주의 그룹바에서 내려오면 먼저 명단이 들어가는 게 제 이름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탈북했는데요. 솔직히 스케일이 크지만 큰 것만큼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동무 때문에. 네, 어느 날 저녁에는 뭐 차에 한 차 가지고 중국 가잖아요. 그 차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 차는 그렇죠. 그 고동무 차에 거다. 붙은 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이부, 검찰, 국경경비대. 북한에서는 숙제라고 하거든요. 과제를 숙제라고 하는데 숙제 풀이를 위해서 한 차를 바치는 거예요. 서문만 열어놔지 가지는 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군대도 똑같아요. 저희가 네. 군 생활할 때도 돼지 한 마리 딱 나오잖아요. 네. 그 돼지 머리가 딱 날아갔어요. 그 누가 가져갔냐? 그럼 대대장님이 대대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오! 중간에 딱 보게 되면 또 뒷다리 하나도 딱 없잖아요. 누가 네. 가져갔냐? 중대장이 중간 그걸 가져갔습니다. 와. 인물. 또 마지막에 보게 되면 돼지 또 심장이 딱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가져갔냐? 소대장이 소소하게 가져갔습니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요 고동무는 뭐 간부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잖아요.
네, 국가에서 모든 것을 배급과 월급을 인해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 국가입니까? 군대나 사회나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한 북한 주민들의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발악을 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야, 그 최선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악할 때는 정말 그 나쁜 의미로 막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뭐냐면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네, 최후의 그렇죠. 발악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사실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이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달성. 무상복지, 의무. 무상교육, 그 다음에 무상 저기 밥 배급 준다. 그게 지금 하나도 다 안 되죠. 붕괴됐잖아요. 네, 안 없잖아요. 되죠. 응.